400년 독자 법맥을 계승한 호남 불교의 요람 백양사. 천년고찰 백양사의 스님들은 공식적으로 방장 스님의 법제자가 되는 가풍이 있어 어른에 대한 이해가 지극한 절집이다. 백양사 근세 중시조인 마남 스님의 정신을 이은 서옹당 상순대종사. 스님은 선교에 두루 갖춘 선지식으로서 무명에 빠진 대중을 바른 길로 이끌었다. 법향 가득한 도량에는 여전히 서옹 스님의 말씀이 울리고 있다. 오늘날 인간 일서가 이렇게 붕괴된 그것을 회복시켜서 참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즐겁게 서로 도와서 살 수 있는 그 바탕이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옹 스님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참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오직 공심과 자비심으로 행동하는 차별 없는 참사람. 서옹 스님이 설파한 시대 정신. 참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전라남도 최북단에 자리한 장성은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조선 8경 중 하나였다. 봄, 가을 꽃천지가 되면 황룡강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16년에 시작한 황룡강 가을꽃 축제는 전남을 대표하는 축제로 부상하며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났고 10억 송이의 꽃으로 물든 길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힐링 명소가 되었다. 올해부터 내년 2023년까지 이어지는 전남 방문회에 발맞춰 장성은 지역 관광 자원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데 그 하나가 황룡강 꽃축제이고 또 다른 하나가 전남을 대표하는 웰니스, 웰빙과 행복과 건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백양사 템플스테이다. 호남의 대표 선맥사찰인 백암산 백양사는 631년 여완 스님이 창건할 당시 사명이 백암사였다. 고려 덕종 때 중창에 정토사로 불리다 1572년 선조 때 환양선사가 절에 머물면서 염불하자 흰 양들이 몰려오는 일이 자주 일어나 백양사가 됐다고 한다.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백양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백양사 템플스테이는 사찰 음식을 체험할 수 있어 더 특별하다. 음식이라는 게 나의 성장 과정을 도와줘요. 모든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오늘의 만남 인연의 하루입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이 필요한 필수 에너지로 소화 흡수에 주안점을 두는데 이는 내근직의 치중에 운동량이 적은 현대인들에게도 적합하다. 사찰 음식을 지도하는 전관 스님은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해 사찰 음식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2022 아이콘 어워드 아시아 수상자로 선정된 분이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무정물도 나의 인연으로서 해주는데 나는 오죽이 내가 나를 찾아가야 한다. 그런데 나의 경계 대상이 있어서 상대적 원리가 생깁니다. 상대적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너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깨달음의 원천력 거기를 참사랑 운동에 회복을 시켜주는 그러한 기본 자체가 음식이에요. 음식이 있어야 그걸 해. 에너지 기운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못해. 응? 불가에서 음식은 수행의 한 방편. 자연에서 얻은 제철 채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집중하고 재료와 양념 역시 과하게 넣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비움의 미학을 사찰 음식 체험을 통해 알게 된다.
사찰 음식을 직접 보고 만들어 봄으로써 참가자들은 평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만들어 먹던 음식에서 새로운 진리를 맛보았다. 스님 덕분에 이 음식이 어떤 과정에서 오고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있고 이 자연과 내가 하나로 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스님들께서 법문을 해주시면 참 어렵고 어디까지 내가 이해한 건지 아닌지 이렇게 애매할 때가 많았는데 실제로 체험하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좀 더 가볍고 편안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식재료를 알아야 합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 음식이에요. 이제 수행 음식인데 사찰 음식으로 자기의 본성을 찾아가듯이 식재료와 내가 하나됨을 찾아갑니다. 곧 자기의 갖고 있던 모든 번뇌와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참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를 연결시켜서 참사랑 운동에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주변 경관만 봐도 힐링되는 백양사에서 사찰 음식까지 체험할 수 있으니 백양사 템플스테이는 장성을 대표하는 치유 체험의 명소가 분명하다. 백양사에서는 유독 참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참사람. 이 말을 도량에 심은 분은 바로 서옹당 상순 대종사다. 서옹 스님이 말한 참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날 과학 문명은 대자연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악용을 많이 해가지고서 파괴를 많이 하고 공해로 그 오염을 많이 시키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다 이 지구가 파괴가 되고 생물이 다 죽고 따라서 인간도 죽어버린다. 이것을 구제하는 길은 이 조사선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게 사실이라 그게. 그러니까 그 선 인간을 초월한 더 근원 참사람이라고 나는 그러는데 그 참사람 자리 임재신이 말한 참사람 인간을 초월한 그 더 근원 그 자리라야 이제 모든 과학 문명 병폐를 구제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서옹당 상순 대종사는 1912년 충남 논산의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21 되던 해 백양사 마남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오대산 하남 스님 곁에서 2년 공부한 서옹 스님은 일본 임제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일본 묘심사 선원에서 3년 안거 성만했다. 1944년 귀국해 백양사로 돌아온 이후 부산 서남사, 해인사, 백양사 선원 등에서 수행 정진한 서옹 스님은 1962년 동국대학교 서원장 취임을 시작으로 여러 제방 선원의 조실로 추대돼 납자들을 지도했다. 1974년 대한불교조계종 제5대 종종에 추대되었고 그 이후에는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으로서 단절된 무차선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불교 발전에 힘쓰다 2003년 12월 좌탈 임망했다. 서옹 스님은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한학자인 조부스라에서 유학을 공부했다. 초등학교 때 월반에 17의 양정보통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와 조부모를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무렵 존경하던 간디의 자서전을 통해 부처님을 알게 되었다. 간디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기장에 이게 남아있는 것은 이게 유일할 거예요.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위대한 인간애로 충만한 이 적은 이는 힌두 모슬렘 통합과 인류의 평화이나 가장 단순하고 심원한 견해로는 간디는 진리의 바른 탐구로 죽었으니 전 인류가 그것을 맡게 되고 그에게서 빛나는 것을 느꼈다. 나한테 아주 그 둘도 없는
훌륭한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냥 빠져들어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견성 제국대학교 그 예과에 입학하라고 그러고 저 집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입학 준비는 안 하고 불교 책만 아주 침독을 했어 그때. 이제 내가 혼자 숲속에서 참선하고 그러면 모기가 뜯기는 것도 그냥 무심히 참고 참선을 했어 그렇게. 서홍 스님은 1944년 일본에서 귀국 후 해방된 나라에서 수행과 불교 정화 운동과 불교 대중화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 수행 후 초대 조실이 되었다.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을 경축하는 호국법회가 서울 불교회관에서 1974년 대한불교조계종 제5대 종종으로 추대된 서홍 스님은 비폐해진 숭풍 회복과 교단 화합을 위해 정진했다. 종종을 지내며 가장 보람된 일은 1975년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지정이었다. 국가 단위를 공휴일로 정한 것은 정부가 베푼 불교도들에 대한 소망의 선물이므로 이날을 나라와 결의를 위한 선행의 근본일로 삼자고 다짐했습니다. 종정을 지낸 후 백양사에 주석하며 1996년부터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으로 후학들을 지도했다. 서홍 스님은 1976년부터 일체를 초월한 참사람은 삼라만상이 나와 한 몸이라 부처도 만들고 불국토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세계 평화와 중생 구제를 위한 참사람 결사를 일생 원력으로 펼치던 스님은 2003년 좌탈 인망의 법력을 보이며 열반에 들었다. 이제 대종사님께서 선가의 가풍으로 대자비의 몸을 떨치시어 좌탈 임망하시니 사도의 무리는 절복하였으며 본분 납자들은 생사이래가 무엇인지를 체득하였습니다. 제방선언의 조실을 두루 지냈지만 백양사에서 별도의 조실방을 두지 않고 주지실 옆 작은 방을 사용했다. 스스로를 잠시 밝았다 꺼져버리는 등불이라던 서홍 스님의 수행은 지극히 엄격했다. 견처를 의심하던 스님은 백양사 쌍계로 아래 돌다리를 건너다가 흐르는 물살을 보고 비로소 모든 의심을 끊어냈다. 이때가 1967년 56세 되던 해였다. 큰 스님이 떠난 지 어느덧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서홍 스님은 떠나기 며칠 전부터 제자들에게 그만 열반에 들어야겠다고 말하곤 했다. 사바세계에서 스님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곁에서 15년간 시봉한 임조 스님은 스승의 그늘 밑에서 수행하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하다. 저 파계사 성자님에 그 계실 때 스님이 한날 불려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너 견성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늘 온화한 미소와 자비심으로 대중을 대하는 서홍 스님이셨지만
제자들의 수행 점검에는 그 어떤 스승보다도 철저하고 혹독했다. 맨 처음에는 하두를 주지 않고 수식관을 주셨어요. 잠을 잘래 잘수록 없고 막 생명을 죽느냐 사느냐 막 저는 목을 매다 놓고 공부를 하게 하고 대나무 창을 갖다 목에다 여기다 꽂아 놓고 공부하고 온갖 뭐 바깥에서 그냥 눈 속에서로 공부하고 온갖 막 고행을 하면서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스님이 계속 끊임없이 지도해 주신 거예요. 너는 외국 가서 이것저것 그냥 곁눈질만 하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어릴 때 화두 들고 그때 열심히 그 하두선, 간화선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 좀 더 해, 지금. 딱 그 한 말씀에,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동국대 강사 던지고, 우무남, 백양사 우무남, 하안거 들어갔어요. 근데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나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런 스승이 계신다는 게 저한테 엄청난 행복이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서홍 스님은 휴지 한 토막을 3칸으로 나눠 꼬깃꼬깃 접어 사용할 정도로 근검절하기 몸에 밴 분이었다. 매일 새벽 3시면 방에서 가사장삼을 수하고 법당에서 예불 후 능엄경을 읽고 공양 후에는 경내에서 백양사 일주문까지 빠르고 당당하게 걸으며 포행했다. 포행하는 동안 상좌들이 하는 질문에 늘 상세히 답을 해주었다. 90 가까이 되셨는데도 늘 규칙생활 하셨어요. 아침 딱 제 시간에 일어나시고 제 시간에 공양 드시고 그다음에 제 시간에 요가 그리고 한 4시경 되면 여기 계실 때도 반드시 산책을 하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셨음에도 불구하고 90 넘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게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수행자의 모습이죠. 서홍 스님은 제자들을 가르침에 있어 결코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다만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한다. 실참과 학문의 양날개를 지닌 서홍 스님은 생활 그 자체가 자유자재한 선의 세계였다. 항상 이제 방아착해라, 무심해라, 현상에 끄달리지 말아라. 현상은 그냥 연기일 뿐, 그 마음 뭐 쓸데없는 거다. 그 뭐 결국은 자업자득이다. 소처작주의 주자는 끄달릴 필요도 없고 끄달려서도 안 되고 욕심을 부린 만큼 즐거움을 얻은 만큼 괴로움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생긴다. 청정한 수행 정신을 근간으로 일제강점기 후 단절 위기에 빠졌던 한국 불교에 선풍진작하고 선문의 기강을 세우는 데 진력한 분이 바로 서홍 스님이다. 1996년 정식으로 고불 총림 인준을 받은 스님은 본격적으로 참사람 운동을 시작했다. 생사가 본래 없는 거라. 생사가 본래 없고 본래 청정해서 어디든지 물들들 안 하고 자유자재해. 그런데 실제 현실은 무명에 깜깜해가지고서 생사고에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활구 참선이라. 화두를 들어서 참선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은 활구를 들이면은 그 의식, 지혜도 떨어지고 구경에는 무의식까지도 투과해서 허공, 공간, 시간을 초월해버려. 그래서 생사 없는 자기 그 본래 면목이 확히 그 자리가 본래 돼 있는 그 자리로 돼버리거든.
그것이 그 제일 첩경이고 올바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나는 확신을 해요. 서홍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 방아남 스님 문화에서 단어, 고암, 월화 스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참선 수행을 시작했다. 1935년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하남 스님 곁에서 2년간 화두 참고하며 정진한 것이다. 스님은 신학문과 불교학, 참선 등 선과 교를 두루 섭렵한 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일본 임재종 묘심사파에서 운영하는 교토 임재대학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서홍 스님은 1941년 졸업과 동시에 임재종 총본사 묘심사 선원에 들어가 3년 동안 치열한 구도정진으로 안거성만했다. 전하는 일화에 따르면 100일 용맹정진 중 오직 서홍 스님만이 잠을 자지 않고 견뎌내 당시 생불로 추앙받기도 했다고 한다. 임재대학 시절에 그 선방에 그 입승을 살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3년간. 근데 임재종의 입승 한국 사람으로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이 스님의 선의 경지를 나름대로 높이 존중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서홍 스님의 졸업 논문은 일본 불교학자 니시타 기타로와 다나베 하지메의 선에 대한 학설이 지닌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해 일본 불교학계에 신선한 경책을 주었다고 한다. 어떤 내용의 논문이길래 당시 스님과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까지 사용됐을까? 그 논문은 진실작인데 진실한 자기. 논문 제목이요? 제목이. 그래서 그 진실한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도 초월해서 그와 같이 해결하는 그 입장인데 그때 일본 제일 가는 그 철학가들이 이 증법안장 철학적 사관이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서 철학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의식을 초월을 않고 그 변증법적 그런 역사관 그런 그 변증법적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 그 증법안장을 대다 풀이를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선과는 너무나 거리 먼다는 것을 비판을 했지. 일본 선에 대해서 비판이네요. 일본 그 제일 가는 학자들이 쓴 것을 비판을 했어. 히사마츠 신이치라고 하는 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철학가인데 그때 그분이 그 묘심사에 같이 있었어요. 그분은 대학 교수였고 또 임재대학에 강의도 하시고 철학가 교수였는데 유명한 분인데 일본의 그 선 연구, 선 철학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그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분하고 교류가 상당히 서홍 스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년에는 기우라고 일본 저산악지대에 거기에 은거해서 지냈는데도 거기도 서홍 스님이 일본 가시면 한 번씩 가서 만나고 오고 그런 인연도 제가 들었습니다. 금강석처럼 견고한 서홍 스님의 구도행은 비단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학식을 넓힐 것을 장려했다. 그 일본 가서 공부를 하면은 인연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여러분 그런 권유를 해주셨죠. 그 제가 그 당시에 유학 가기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꿈도 꾸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은 그런 꿈을 키워주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용기도 주시고 또 장학금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스승이고 큰恩덕을 입은 그런 어른이죠. 서홍 스님은 서남사에서 수행하던 시절 천재굴에서 정진하던 성철 스님을 만나 평생 도반이 되었다. 도반들 사이에서도 학식과 견문, 수행을 두루 갖춰 부러움을 샀던 서홍 스님은 항상 본래 자비심이 있는 참모습을 깨닫기 위해 수행할 것을 역설하며 후학들을 직접 지도하기 위한 장군 죽비를 놓지 않았다.
스님이 나고 자란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팽배해져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도 불사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채 살아야만 하는 아귀다툼의 세상이었다. 일본의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돼 조국의 해방을 맞이했지만 문명의 이기와 자만과 욕심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았기에 성스님은 중생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인간 본연의 자성을 일깨우는 참사람 화두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 이해관계란다든가 또는 그 의견이 다르다든가 그것을 투쟁으로 늘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게 도저히 이 국가 사회란다든가 세계가 늘 혼란이 와요. 후방 국가와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IMF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12월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몰아닥쳤다. 자본주의의 총성 없는 전쟁으로 온 나라가 휘청거리자 고요하던 성스님의 마음에 바람이 일었다. 도탄에 빠진 국민의 시름을 덜어줄 방안이 절실했다. 생전 그 화 한 번 안 내신 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너는 지금 편안하게 잠자고 밥 먹고 뭐 하고 있느냐. 그 호통이신 거죠. 그래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IMF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외환위기.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각 종교, 이웃 종교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선에 대한 외환 위기로 기업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쏟아져 나올 때 백양사에서는 이들을 위한 단기 출가 프로그램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고, 이듬해 1998년에 물질 문명에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스님은 백양사에서 무차선회를 개최했다. 2000년에 개최된 무차선회에서 성스님은 문명과 인류가 나아갈 방향인 참사람 선언문을 발표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인간의 현실 생활은 의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분별 의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주의적 입장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관, 객관이 합해서 하나가 된 화두를 들어서 의단이 되면 주관, 객관이 합해서 하나가 된 자리를 의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화두를 더욱 의심해 나가면 무의식까지 투과해서 일체를 투과하고 일체를 형성하는 경지가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체를 투과하고 일체를 형성함이 서로 원류무해한 경지가 됩니다. 더 나아가면 무한히 일체를 투탈하고 무한히 일체를 형성하여 어디에도 걸림없이 발발발 자유자재합니다. 도리어 아는 것 밤마다 밝은 달이 동산에서 떠오르도다. 무차선회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13, 14대 종종을 지낸 진제 스님도 법상에 올랐다. 무차선회는 승속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여해 선에 대한 법문을 듣고 문답을 하며 배우는 법회로 궁극적으로 인간의 근본 이성 회복이 목적이다. 1912년 하남 스님이 건봉사에서 개최한 이후 맥이 끊겼다가 86년 만에 백양사 무차선회로 다시 대중에게 선보였다.
그러니까 이 무차선의 이 법회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제 뭐 몇십 년 전에는 다 한두 번 있었지만 처음 있는 해서 그 법회고 이제 훌륭한 대표적인 선사들이 모여서 법문한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졌지요. 그러니까 뭐 은근히 자체하고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중도 많았고 아주 좋았습니다. 큰 일을 하셨어. 그리고 또 뭐 당당하게 막 대표적인 선사들을 모여가지고 막 그 했으니까는 아주 좋았어. 우리가 이 모든 분들의 일생생활 속에 농사를 짓는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이 참선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하두를 들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들고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막 서서히 막 이게 생기를 찾으깁니다. 생기를 찾으면 막 이 참나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는 때문에 우리가 참나를 모르고 막 일생을 산다는 값어치가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괴롭다는 마음, 또 고통스럽다는 그러한 마음이 눈꽃만큼도 생기지 않는 경지, 이제 그것을 이제 이름하여 이제 참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체의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곳에 다다라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송 권스님께서는 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간화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전부 깨닫고 유지해야 된다. 그게 이제 참사람 결사의 근본 그 취지죠. 예. 한중일을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법상에 올라 서로 법거량하고 자유자재로 선문답하는 국제무차선회를 통해 사부대중은 수행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 국제무차선회와 더불어 개최된 한국선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의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는 발판이 되었다. 역시 서옹스님 영향이 지대했다. 당시 한국의 선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토대 구축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5개국에서 15명의 불교 석학이 참석한 학술대회를 통해 간화선을 폭넓게 연구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신라의 그 우선 선문을 개청한 신라의 승려들이 그 중국에 가서 그들이 느낀 것은 어떠한 경전 문헌적인 연구보다는 바로 명상 실천 수행법인 선을 강조하는 그러한 면을 갖고 신라에 와서 신라 선법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한국선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학자들에게 한국의 조사선의 종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외국 학자들이 와서 정말 처음으로 한국 불교에 아주 깊이까지 들어간 대회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한국선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서 한국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중국선과는 달리 한국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정말 우리가 문자 언어를 떠나 있다 해도 중국에 많은 선호록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있는 것, 고려와 조선을 통해서 있는 선호록을 더 좀 그 분야의 전공자들이 더 한국선의 어떤 특색 같은 것을 거기서 찾고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이 아닌가. 참사람은 임재스님의 무위진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서옹스님이 번역해 1970년대부터 사용한 말로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 백양사를 중심으로 참사람 결사운동을 실천했다. 무상무주의 참나를 깨달아 자비를 베풀며 생활하고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자재하여 세계 인류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역사를 창조하는 것. 마지막으로 나를 포함한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유일한 생명체이니 인류가 서로 존중하고 도우며 집착 없이 바르게 행동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서옹스님이 서원한 참사람 결사였다. 그 임재록은 그 인간을 초월한 근원, 그 자리를 완전히 해결해서 그 자유자재한 그 근원적 주체성을 역설하는 거라. 그 자리야말로 이
공업시대의 인류가 공업시대 노예로 된 그 입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을 이 인류를 그 과학 문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인재력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참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서홍스님은 임재록을 근간으로 인간의 근원을 명백히 밝히고 자유자재로 행동하는 차별 없는 참사람을 설파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붙여 임재록 연의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얀마 등에서도 유명세를 떨쳤다. 아,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인간이 이성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처참히 그것들이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물음을 던졌고 결국 그 물음의 해답을 아리스토텔레스로 회귀를 해서 그 답을 찾고자 했었던 것이고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어떤 아르말이라든지 생각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면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습니다. 결국 인재 스님도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였고 그 본래 면목을 현대어로서 한글로 이제 서홍 스님은 이제 참 사람을 말씀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결국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불성으로 돌아가는 거고 공성으로 돌아가는 거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접근성이 좋은 도심 사찰, 백운암 상도 선원은 기존 사찰과는 다른 모습이다. 전통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누구라도 편안해할 갤러리 법당을 만든 것이다. 갤러리 못지않은 신미안이 느껴지는 수행도량에는 여전히 참사람답게 살자는 서홍 스님의 시대 정신이 살아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무차선 법회를 열어 대중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그 증표 중 하나다. 법당 안에는 서홍 스님의 모습이 부조로 조성돼 있어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날 수 있다. 백운암은 서홍 스님이 종종을 지내던 시기에 주석한 곳으로 서울에 일이 있으면 꼭 이곳에 머물렀다. 시절 인연으로 머물던 당시에는 백운암을 찾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백운암은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 서홍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백운암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본토에 가까운 자리로 이전해 새 둥지를 틀어 오늘날 백운암 상도선원이 조성됐다. 백운암이 사라지는 것은 서홍 스님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라 어떻게든 보존해야만 했었다. 이때도 서홍 스님이 청년 불자들에게 뿌린 참사람 풀씨가 큰 힘이 되었다. 당시 백운암과 인연 있는 숭실대학교 불교학생회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관계자들과 협상을 추진했었다. 백운암과 서홍 스님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숭실대학교 학생인데 불교학생회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워낙 보수적인 기독교 학교가 돼가지고 뭐 서클룸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백운암을 우리가 거처 삼아서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라고 처음 인사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2-3시간씩 참선 법어도 해주시고 참선도 일러주시고 화두도 주시고 해서 저희 숭실대 불교학생회 회원들하고 서울대 불교학생회들하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속이 빈 사람이 겉을 치장하는 법이다. 부처님과 역대 스승들이 밝혀놓은 진리를 두고 밖에서 답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별 없는 참사람, 평화와 행복, 자유를 갖춘 참사람. 서홍 스님은 절망에 빠져 좌절하는 중생을 구하는 일은 스스로 참사람임을 알게 하고 마음을 쓰게 하는 것이라 했다. 백운암 상도선원에서는 오늘도 이렇게 서홍 스님의 참사람의 향기를 전한다.
서로 부처님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이 문화가 국민 정신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참사람 수행운동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선을 해서 자기 본성을 깨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기 침체로 대중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외환위기 때처럼 다시금 성스님의 참사람운동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에서 묵묵히 참사람의 길을 오르고 있는 이는 성스님의 손상좌 금강스님이다. 평생 승복 벗지 말고 수행하라던 성스님의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다. 금강스님에게 참사랑은 보조국사 진울의 정예결사 정신과도 같다. 내쉴 때는 배에다 약간 힘을 주면서 천천히 휘바람 불듯이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면서 맑고 청량한 기운을 가득 들여 마시고 이 몸속에 쌓인 온갖 노폐물들을 다 밖으로 보낸다 생각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맑고 청량한 기운을 가득 들여 마시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밖으로 다 버리고 몸속에 있는 탁한 것들을 다 밖으로 보내는 것, 또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걸려있던 것들을 다 밖으로 보내면 몸이 아주 상쾌하게 정화됩니다. 아주 너무 좋은 계획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놔버리면 돼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서 갖가지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놔버리면 돼요.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냥 놔도 돼요. 원명선언은 성스님의 맞상좌 지용스님이 제주에 처음 개원한 선언이다. 선언을 열자 성스님은 먼 길마다 않고 법문하러 오셨다. 원명선언은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참선 중심의 포교를 하겠다는 원력으로 세운 도량이다. 지금은 금강스님이 그 유지를 받들고 있다.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일 때 정신적 지도자가 대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그치는 성스님의 물음에 고심 끝에 찾은 해법이 실직자를 위한 단기 출가였다. 그로 인해 참가자들은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졌다. 성스님은 환경과 핵의 위험까지 예견하며 대비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저는 이제 그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를 통해서 의사들만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참사람 수행결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이렇게 바로 섰죠.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 하는 이 선을 잘 밝혀서 우리나라도 훌륭한 정신으로 역사를 창조하고 인류도 구제하는 그런 운동이 될 줄로 알아요.